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복소수 심화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드무하브르 법칙을 살짝 이용을 해서 그 복소수의 거듭 제곱 과정에서 복잡해지는 그 계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생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심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솔직히 아니고요. 앞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영상 2편을 보고 다 이해가 되겠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봤다면 이 심화 과정을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드무하브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복소수의 거듭 제곱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 특징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의 제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분모가 2i 그리고 분자는 2이기 때문에 i분의 1, 즉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8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분모는 4가 되겠고 분자는 2 플러스 2 루트 3i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i의 세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즉, 이것을 계산을 시켜보게 되면 4분의, 이것은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i,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제곱을 했을 때 i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분의 루트 3i의 세제곱에다가 전체 4제곱을 시켜주게 되면 i의 4제곱이니까 이 값은 1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12제곱이 바로 1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를 서로 더했을 때 2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여기에 대한 n은 8의 배수가 되어야 할 거고 이 n에 대해서는 12의 배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n은 8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12의 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n의 최소값은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이 의미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n의 최소값은 24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27번 문제의 의도가 이제 이렇게 n이 8의 배수이고 12의 배수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느냐, 즉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은 이러한 거듭 제곱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무하브르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과감히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무하브르 법칙이 뭔지 그리고 조금만 체화를 할 수 있으면은 이러한 거듭 제곱의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드무하브르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복소평면이라는 과정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겁먹지 말고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소수를 복소 평면상에 일단은 표현해 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소 평면을 어떻게 이제 나타내 주려고 하냐면, 가로축을 우리는 실수 부분, 그리고 세로축을 허수 부분이라고 우리는 정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기본 개념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 1 플러스 i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도 1입니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서상의 형태로 일단 편의상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평면 위에 표현해주는 방식 그대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위로 한 칸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여기 이 지점이, 여기가 1, 허수 부분이 역시 1인 이 부분이 1 플러스 i를 의미하는 이 지점이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같은 경우도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허수 부분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평면 마이너스 1,2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2i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나머지 두 개의 복소수도 한번 복소 평면에다가 찍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2, 허수 부분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이 부분,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2 마이너스 i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이 2,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므로 2,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 이 지점이 2 마이너스 i를 의미하는 점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그때 수직선상에 무리수를 찍어보는 그 과정을 컴퍼스를 이용을 해서 교과서에서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를 찍어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중학교 1, 2학년을 거쳐서 그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다가 모두 찍어서 대응할 수 있다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무리수도 알고 보니까 수직선 위에다가 모두 대응시킬 수 있네. 즉 유리수와 무리수 모두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는 수직선상에서 모든 수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근데 복소 평면은 모든 복소수를 이 복소 평면상에다가 모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의 모든 점에 대응이 되듯이 모든 복소수는 평면 위의 모든 점에 대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수직선에서 평면으로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복소 평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얘기를 한다면, 켤레 복소수는 g반은 a 마이너스 bi,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켤레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복소 평면상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여기 2-i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는 켤레 복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2-i의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i겠죠? 근데 2 플러스 i를 우리가 복소 평면 위에다가 찍어 보게 되면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실수 부분은 그대로가 되면서 허수 부분은 부호가 반대로 요렇게 찍히게 되겠죠. 여기가 2 플러스 i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면서 허수 부분은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가로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 부분을 의미하는 이 가로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특징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소수의 절대값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절대값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절대값은 이 수직선 상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수직선에서 평면으로 한번 확장을 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절대값은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이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이 g가 a 플러스 bi,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조금 지워 볼게요. a 플러스 bi를 이제 복소평면 위에다가 나타냈을 때 제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를 a 플러스 bi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실수 부분은 a가 될 거고요. 허수 부분은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bi에 해당하는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점은 여기에 존재하니까 이 거리가 바로 복소수의 절대값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이 a, 허수 부분이 b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리를 사용해 준다?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얘기를 했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은 합니다. 루트 g 곱하기 g 바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은 하니까 이 표현도 한번 알아놓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이 4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요. 복소수의 나눗셈을 이야기를 했을 때 복소수를 1 플러스 i분의 2 보다는 1 마이너스 i로 주로 우리는 표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 두 개는 이제 나눗셈을 해보게 되면 똑같은 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왜 굳이 1 마이너스 i의 형태로 나타내야 할까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 1, 2, 3번을 거쳐온 과정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1 플러스 i분의 2라고 하는 것도 복소수인데, 자, 요것을 복소평면상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1 플러스 i분의 2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형태에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쉽게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뽑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나눗셈을 그 과정을 거쳐서 1 마이너스 i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실수 부분이 1,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복소평면상에 나타내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복소평면에 나타내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상에 복소수가 남아있는 과정보다는 복소수의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1-i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소평면에 나타내기가 더 쉬우니까 뭐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을 띠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핵심은 일단 드무아부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좀 캐치를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복소 평면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한번 다시 잘 이해가 조금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돌려보면서 차근차근히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좀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소 평면을 활용한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복소수 G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은 이 복소수를 복소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실수 부분은 2분의 1이고 허수 부분이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점, 여기가 G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라고 일단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번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 G의 절대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G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이 2분의 1, 그리고 허수 부분이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 G와 원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루트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루트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즉 1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1이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점과 G를 연결한 선분,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선분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 선분과 X축, 여기서는 그 가로축, 실수 부분을 의미하는 이 축과 이루는 그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자, 실수 부분이 2분의 1이고 허수 부분이 2분의 루트 3, 그리고 그 원점과 G까지의 거리는 이르는 거리는 1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나오죠. 중학교 3학년 삼각비에서 1대 2대 루트 3의 선분의 길이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30, 60, 90도 내각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각 크기는 60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으로는 60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우리는 드무어브르 법칙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G의 거듭 제곱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G 제곱부터 G의 6제곱까지 일단 먼저 계산을 시켜볼 거거든요. 계산을 먼저 시켜보게 되면 일단 이런 식의 값이 일단 나오게 될 겁니다. G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인 거에서부터 G의 6제곱은 1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놓은 이 복소수의 거듭 제곱 값을 복소 평면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G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즉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 세로축에 대해서 대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여기에 찍힌다. 그래서 얘는 G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G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G 세제곱은 여기에 찍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G의 4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이기 때문에 G 제곱과 켤레 복소수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G 제곱과 이렇게 가로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점이 G의 4제곱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G의 5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인데 이것은 G의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G에서 이렇게 가로축에다가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점이 G의 5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G의 6제곱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되겠죠. G의 6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복소 평면상에 나타내고 나서 일단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걷어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 6개의 점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렇게 일단은 조금 지워 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가로축과 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G에서 G 제곱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다면 여기 각도도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 제곱에서 G 세제곱으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이 각이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보게 되면 G 세제곱에서 G 네제곱으로 가는 이 각도도 역시 60도가 만들어지고 G 네제곱에서 G 다섯제곱으로 가는 이 각도도 60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G 다섯제곱에서 G 여섯제곱으로 넘어가는 이 각도도 역시 60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듭 제곱을 복소수를 거듭 제곱을 할수록 복소 평면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일정 각도만큼 회전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특징이 바로 드무아브르 법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무아브르 법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전체 n제곱은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 뭐 이렇게 식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 실수 부분 그리고 사인 세타가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n번 거듭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n번을 그냥 똑같이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 드무아브르 법칙을 적용을 시켜준다면 3번 거듭 제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복소 평면 위에서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이 세타만큼의 각도를 3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세타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그 찍히는 점이 바로 코사인 3세타 플러스 I 사인 3세타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수월한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무아브르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드무아브르 법칙이 이제 성립하는 그 사례는 그 복소수의 절대값이 1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점이 이렇게 찍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이 원점과의 거리가 1인 상태에서 계속 거듭 제곱을 해봤자 절대값 g의 n제곱을 하게 되면 1의 n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거리는 1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서 이렇게 회전 이동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태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이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 거리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g의 절대값을 n번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게 거리가 1보다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 점에서부터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요렇게 나선형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전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값을 정확하게, 복소수 값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 g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또 회전을 하기는 하지만 점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g의 절대값이 1이 아니게 되면은 이게 회전을 시킨다고 해서 그 복소수의 값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드무하브 법칙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1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놓고 그러면 드무하브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다. 복소평면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무하브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서 문제를 풀었던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27번 기출문제를 드무하브 법칙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드무하브 법칙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1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절대값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를 먼저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이것은 일단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한번 곱해 보게 되면, 그러면 얘는 절대값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루트 2분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얘는 절대값이 1이라는 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렇다면 얘가 복소평면에다가 점을 찍기 위해서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이 복소수를 가지고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점을 찍게 되면 얘가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얘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원점과 이렇게 이은 선분을 그어주게 되면 지금 여기 각도가 45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45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 1이라고 하는 위치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 번 가는데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 여기는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여덟제곱이 되게 되면 지금 1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8제곱이 1이다 라는 결론이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절대값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도 역시 1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점을 찍어 보게 되면 2분의 루트 3 그리고 2분의 1 대충 여기에 찍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원점과 이르는 이 선분을 이렇게 그어 놓고 여기 각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30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30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얘가 여기 1이라고 하는 이 지점으로 오기 위해서는 몇 번 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게 쭉 요 방향으로 이제 회전 이동을 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12제곱이 1이 만들어진다. 즉 12번 회전을 해야 여기 1이라는 지점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얘가 1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도 역시 1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여기서 해당하는 n은 8의 배수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n은 12의 배수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8과 12의 최소공 배수, 즉 답은 24라는 결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지금 이 8제곱을 해야 된다, 12제곱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계속 거듭제곱을 해보면서 규칙을 찾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절대값이 1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복소평면에 점을 찍어서 그 각도를 45도, 30도라는 걸 체크해 준 다음에 몇 번 회전을 해야 1이라는 곳에 도달을 할 것인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면 그냥 바로 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문제는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17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드무어브르 법칙을 이용을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은 표현을 조금 알아놓는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가 순허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허수 부분은 0이 되지 않는 이 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수 부분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a 마이너스 1은 0이 아닌,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g라고 얘기하는 것은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2i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g 마이너스 g 바 i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g는 마이너스 2i고 g 바는 플러스 2i죠. 근데 플러스 2i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4분의 4가 되므로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복소수를 n번 거듭제곱을 하게 됐을 때 1이 나오게 하는 그 n이 몇 개가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드무어브르 법칙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g 다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g 다시의 절대값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루트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해주니까 1이 맞네요. 자, 그러면 얘를 복소 평면에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 실수 부분, 여기 허수 부분, 여기에 찍히게 될 거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각도는 우리가 4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몇 번 회전 이동을 해야 여기 1이라고 하는 이 지점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g 다시가 여기 위치,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3제곱, 뭐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을 했을 때 1이라는 이 위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 다시의 8제곱이 1이 만들어진다. 즉 여기서는 n이 8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100 나누기 8의 몫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답은 5번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거듭제곱을 하는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하면서 그 계산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그 과정이 좀 귀찮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쯤 이렇게 드무어브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면 실수도 조금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놓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영상 천천히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화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소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렬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고등학교 그 준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